네, 그래서 오늘 게스트가 지금 약간 신이 조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과에서 오셨습니다. 학부인가요? 학부요. 학부에서 오셨습니다. 일단 윤기 씨부터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4학년에 재학 중에 황윤기라고 하고요. 뭐 따로 맡은 직책은 없고 네.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저렇게 해서 연구TV라는 좋은 프로그램에 나오게 됐는데 네. 더우시잖아요. 네. 즐겁게 재밌게 유익하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13학번이고 네. 이제 맡은 직책은 원래 이제 미디어학부에서 좀 최다니엘 뭐 이런 거를 좀 맡았었어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네네. 미디어학부 진중권, 미중권, 유종원이고요. 네. 뭐 오늘 이제 좋은 분들과 또 네. 함께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네. 또 이제 아프리카 TV BJ가 또 제 꿈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 이거를 통해서 한번 네. 이제 데뷔작. 따로 한번 데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 되게 지금 긴장도 되고 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맨날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맞춰서 O나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언론홍보영상학부, 미디어학부의 진로는 아무래도 방송 쪽이 많다. 이게 약간 상대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뭐 기자나 뭐 PD나 뭐 그런 방송 쪽으로 진로를 많이 잡는 잡는 학생들이 미디어학부나 언론경 같은 그 신문방송학부, 그러니까 신방과를 많이 들어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취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O나 X를 들어주시고, 만약에 뭐 세모면은 한 이 정도로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둘 다 X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학생들이 맨 처음에 신입생 때는 다들 뭐 기자, PD, 아나운서, 광고기획자, 뭐 영상아트 전문가가 되겠다고 하고 오지만 네. 이제 4학년 또는 6년 또는 8년 정도 대학을 다니고 졸업을 한 다음에 취업되는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직종으로 가요. 뭐 은행으로도 가고 어디 기업으로도 가고 뭐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일자리를 찾아서 가기도 하고 어디 뭐 축제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관공서에 취직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확실히 기자, PD, 아나운서나 광고기획자의 일들이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3D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것들 중에 하나이고, 아나운서의 모습도 굉장히 아름답거나 멋있어 보이고, PD들도 맨날 드라마 예능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자들은 멋지게 이 사회에서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에 이렇게 딱 들어와서 보면은 그들의 삶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진로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제가 믿기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언론홍보영상학부에 들어와서 소통을 배우다 보면 이 소통이라는 것이 정말로 어떤 직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나 필요하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더 잘 소통하고 더 잘 스스로를 잘 드러내고 더 잘 포장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적성이나 흥미와 그 소통이라는 것을 결합해서 다양한 직종으로 진출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만약에 뭐 선배들이나 친구들 중 그 다양한 직종 중에 그 방송을 제외하고 어느 쪽으로 좀 많이 가는지도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가장 많이 가는 쪽은 네. 기업의 마케팅실로 많이 가거든요. 마케팅실로 간다는 건 그냥 뭐 어디 가서 뭘 뿌리고 이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상품은 현재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 어떤 강점과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통해서 소비자들과 또는 시청자들과 소통해야 된다라는 식의 분석들, 그리고 그에 맞춘 소통, 커뮤니케이션 전략들을 수립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런 재능과 그런 능력이 언론홍보영상학부 출신 학생들에게 인정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로라는 많은 기업들, 정말 대기업이든 희망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든 가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 가도록 할게요. 네, 우리 학부는, 그러니까 신방과는 기술적인 부분도 좀 배운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기서 아예 언론경은 아예 X를 했고요. 미디어학부는 그래도 세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배워요. 특히 이제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같은 경우는 이 서울대학교 뭐 언론정보 이제 학과나 뭐 이제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에 비해서 좀 실습의 비중들이 높아요. 실제로 교수님들이 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방송 영상 제작과 관련해서는 기초부터 뭐 나중에 나아가면 실습들, 뭐 다큐멘터리 제작 실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연기 수업들도 좀 저희가 배울 수가 있고요. 다양한 실습들을 좀 배우긴 배우는데 교수님들 이제 특히 현업에 있다 이제 오신 막 30년차 PD 선배들이 이제 교수님, 강사님으로 오시기도 하시는데 그런 선배들 말씀은 너희들이 학부 수준에서 배울 수 있는 것까지 다 배워도 어차피 현업에 가면 다시 배워야 된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쓰고 다양한 공부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제 학부에서 완성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방송 PD가 되고 싶다 해도 학부에서 좀 고민해야 될 거는 이제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그런 이제 고민 지점들을 교수님들이 더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영상 특화된 학과는 정말 2년 혹은 4년 동안 영상 편집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들만을 많이 이제 중점적으로 배우는데, 이제 미디어 학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다. 기술적인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수업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수업들의 중점이 단순히 이제 기술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 것인가 하는 좀 철학적인 부분들도 좀 결부가 돼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아무것도 없진 않고요. 네네. 답변을 고려하면서 생각했던 건 일단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보다 훨씬 적어요. 적은 편이고 저희는 제작 수업이 고정으로 있는 게 영상 제작과 고급 영상 제작 이렇게 두 가지 수업이 있고 그 외에 영상으로 한정시켜서 말하자면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뉴스 제작 이런 게 뭐 두 학기에 하나 정도, 세 학기에 하나 정도 이렇게 열리는데 그 정도. 근데 그러나 그것이 영상 파트 과목들의 끝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영화예술의 이해라는 과목을 통해서 영화적인 기법이라든지 영화가 어떤 철학을 담는가 또는 철학이 사회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예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또는 뭐 대중문화와 관련된 수업들을 들으면서 과거의 지금의 대중문화들은 어떤 모습인지 같은 것들도 배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콘텐츠들을 다룰 것인가를 정말 많이 봐요. 그래서 아까 뭐 드라마나 예능 이런 거 많이 보는 게 저는 그게 좋은데 도움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는 건 취미인 거잖아요. 그 취미를 직업으로 삼을 수준인지 아닌지 남들 다 좋아하는 거고 나도 좋아하는 건데 내가 더 잘할 수 있을지는 본인이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그걸 직업으로 삼겠다라는 결심이 서셨다면 그건 분명하게 도움이 돼요. 실제로 학부에서 배우는 것도 다양한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들 보면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술적인 것들은 좀 부족하더라도 수업에서 충분히 본인의 어떤 영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들을 끌어올리실 수 있고 덧붙여서 아까 제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싶은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제로 우리 과의 영상 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고 그 친구들이 서로 지식을 교류하고 기법을 교류하고 어떤 인사이트들을 교류하면서 많은 창작물들을 만들어내요. 그것이 뭐 실제로 어떤 기업의 광고를 받아서 돈을 받기도 하고요. 어디 공모전에 내서 상을 받기도 하고 영화제에 출품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들의 것이기도 하지만 이 언론홍보영상학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업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학부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많다. 실제적으로 외향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쨌든 뭐 케바케 사바사인데 네네. 근데 확실히 이제 비율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과보다 외향적인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각자의 분야들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 학과에 진학하는 거기 때문에 미디어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대체로 뭐 이제 영상을 좋아한다든지 이제 뭐 예능 같은 뭐 그런 이제 영상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좋아한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마케팅을 좋아한다든지 하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실 대체로 좀 외향적인 성격들을 좀 가지고 계신 거는 좀 있어요. 근데 막 그렇다고 해서 이 내향적인 사람들은 여기랑 안 맞냐면 그건 절대 아니고 그 성격과 상관없이 이제 우리들의 관심사를 가지고 좀 이제 학과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성격적인 걱정은 이제 하실 필요는 없다. 근데 미디어학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더 활발하고 좀 이제 잘 재밌게 이제 노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다음 질문 또 드리도록 할게요. 미디어학부, 언론홍보영상학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필드들이 딱딱딱 잘 구별되어 있다. 근데 이게 필드들이 실제로 구별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약간 부정적인 대답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조원 씨부터 먼저 할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학교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문방송학과라도 1년, 2년 정도를 이제 공통전공을 배운 다음에 이제 정말 필드들을 딱 나눠서 뭐 저널리즘, 비디오 아트, 이제 마케팅 PR 이렇게 이제 나눠서 배우는 그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미디어학부나 뭐 언론홍보 영상학부도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제약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널리즘을 공부하다가도 갑자기 이제 영상 쪽에 관심이 생기면 얼마든지 그쪽 수업들을 막 들을 수 있고요. 홍보 쪽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도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학을 배우고 싶으면 뭐 그 학기는 커뮤니케이션학 위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좋게 말하면 자유분방한 거고 제약이 없는 거고 이제 나쁘게 말하면 이제 선택들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진짜 배우고 싶은 것들을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이제 수업들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 없다고도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같은 경우는 딱 전공 2개만 이제 우리가 졸업하려면 꼭 들어야 되는 전공이고 나머지 저희가 뭐 학기마다 뭐 40개 정도 열리죠? 네. 거기서는 어떤 걸 선택하든지 전혀 제약이 없고요. 뭐 학년에 따라서 이제 커트가 걸리지도 않고 그렇고 세부 전공을 나누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학문이면 얼마든지 배우실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좀 융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학을 좀 저학년 때 공부를 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본적인 방식들을 좀 익힌 다음에 이제 저널리즘이나 비디오 아트를 좀 집중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다양한 조합들이 가능한데 여러분 생각처럼 이렇게 저널리즘 아래는 저널리즘만 하고 뭐 영상 아래는 영상만 하고 뭐 홍보 아래는 홍보만 한다 뭐 이거 전혀 이제 그렇지 않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두 분 다 또 답변을 잘 들어봤고 그 다음 이제 돌림판 게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한 2개 정도 네.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돌려 돌림판! 돌아갔네요. 네. 여러분 노력해야 성공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네, 영상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영상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최근에 보면은 신입생들은 PD를 지망하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다양한 직종 중에서 이제 1학년 때 들어왔을 때는 가장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싶은 분야가 이제 PD, 뭐 이제 방송 작가 뭐 이런 분야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오시게 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맨 처음 들으시는 건 이제 영상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실 거예요. 그 기존에 있는 그 작품들을 뭐 영화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블록버스터 영화들보다는 정말 그 1900년대 뭐 800년대부터 있었던 그 예술 작품들 좀 위주로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 영상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녹여냈는지 그런 거부터 이제 저 영화의 역사부터 정말 뭐 TV의 발전 같은 그 학문적인 이제 그런 고민들도 좀 많이 배우실 거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 이제 기술만 뭐 있어가지고는 뭐 클립 같은 건 만들 수 있겠지만 정말 그 호흡이 긴 뭐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이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고민들을 처음에 오시면 접할 거고 그런 것들을 점점 더 이제 알아갈수록 우리가 좀 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할 좀 여지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실습 수업들도 뭐 다큐멘터리를 뭐 만들 수도 있고 뉴스를 만들 수도 있고 아나운서가 될 수도 있고 PD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실습 수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학년부터 이제 많이 좀 들으시는 편이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과 이제 좀 철학적인 부분들이 이제 함께 좀 결합이 되면 또 좋은 영상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만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학교 이제 수업에서만 배운다기보다는 그 동아리 같은 뭐 곳이나 이제 학내 방송국 같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 어떤 체험해 볼 수 있는 장들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영상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제 수업에서만 무엇을 배운다는 게 아니라 대학에 와서 정말 실제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점점 더 알아나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학교에 오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돌려 돌림판! 영상 끊어왔으면 좋겠다. 잘 돌아가. 네, 저널리즘 하면 약간 윤기 씨가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저널리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널리즘이라고 하면 누구의 소통을 다루는 거냐면 정책 결정자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또는 정책을 결정하라고 푸시를 넣는 이벤트를 벌이는 사람들, 예를 들면 시민단체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정책, 그 메시지의 수용자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는 그 대중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을 사이사이에 전하는 언론, 이렇게 4가지 주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들 어떤 양상을 띠고 그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들은 어떤 고민을 겪게 되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뭐 신문에서는 뭐 진짜 실무적으로 어떻게 헤드라인을 따야 되는가 이런 것도 배우지만 신문의 역사라든지 어떤 신문의 모습들이 존재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요. 특히 이제 뭐 아까 종훈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은 좀 줄어들어가는 추세인데 방송 굉장히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방송에서 뭐 방송 뉴스 방송 보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든지 아니면 방송 산업 자체에 대해서도 배워요. 또는 방송 기술에 대해서도 배우고 재밌는 건 그런 것도 배워요. 예를 들면 복면가왕이 오후 6시에 해요. 그럼 내가 이 복면가왕을 이기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이 복면가왕을 이기고 그 6시 황금 시간대를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미디어 편성론에 대해서 배우고 폭넓게 다루고요. 그 다음에 진짜 저널리즘 분야가 많은데 예를 들면 미디어 법제론이라는 수업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든지 명예훼손 같은 정말 그 표현과 관련된 법적인 판례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언론인이 뭘 조심해야 되는지 또는 어떻게 보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어떻게 확장되어 왔고 또 축소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곤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연희가 또 방송을 할 거니까 그것도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유튜브로 또 이제 업로드가 되니까 놓친 부분도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송 끝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